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항상 있는 여성 닥터리라고 미국에서 국무부가 부르고 있는 이 인물, 어떤 인물인가, 이 화제의 인물에 대해서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악과를 나와서 결혼을 해서 주부로, 전업주부로 그냥 생활을 하다가 33살의 나이에 통번역대학원에 가서 학위를 받고 미국 대통령의 통역까지 맡게 된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의 한국어 통역을 맡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거나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닥터리 이름은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입니다.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은 사실상 40대 거의 중반까지 있다가 그때서야 이제 국무부에 들어가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러한 인물,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처음 나온 인물은 아니고 지난번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때 특히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등장해서 주목을 이번에도 크게 받았습니다. 지금 나이로 69세, 우리 나이로 69세입니다. 지금 화면 뒤쪽에 보이는 이 여성 미국 국무부 직원들이 닥터 리라고 부르는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의 할 때도 닥터 노트패드에 트럼프의 발언을 계속 이렇게 적어가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로 꽤 길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한국어로 아주 정확하고 유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연향 국장, 클린턴 대통령부터 스필버그도 했고요. 또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방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했을 때 또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또 김정은 위원장과 3자 대면했을 때 하노이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 등등등 어쨌든 이 북미 또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이 인물. 지금 현재 또 60여 명의 상근직 100명, 1000명의 통번역가를 계약직으로 두고 있는 통역국 책임자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타임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이다 이렇게까지 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보통 닥터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닥터리 이연향 국장은 원래 이제 서울예고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예고를 졸업을 하고 연세대 성악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원래의 꿈은 방송국의 PD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TBC죠. 동양방송에 시험을 보려고 원서를 받으러 갔던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는 즈음해서 이제 PD가 돼야 되겠다 해서 싹 거기를 갔는데 원서를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냐? 당시에 여자는 PD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대신 아나운서 지원서를 줬다고 합니다. 이연향 국장 아나운서 지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열 잔뜩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녀차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PD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로 삽니다. 전업주부로 살 때 이제 남편
따라서 다국적 회사에 남편이 다녔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2년 정도 미국에 삽니다. 그 살고 나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뭐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33살이 되던 1989년 한 친구가 문득 얘기를 합니다. 좀 한번 통번역대학원 한번 가보면 어때? 나 갈 건데 같이 갈래?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에 이때 입학을 합니다. 나이 33살. 예, 그때 나이도 제일 많았고 그때 이미 일남일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남일녀 키우면서 나이도 제일 많고 통번역대학원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가사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업주부 생활이 뭐 의미는 있었지만 또 힘들고 별 어떤 좀 삶의 보람을 찾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러다가 아이 둘을 둔 어머니로서 33살에 번역대학원을 갔지만 신나서 밤새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학위까지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9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몬테레이 통번역대학원의 교수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 몬테레이 통번역대학원에서 한영과가 처음으로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제 교수를 맡는 거죠. 그때 중3 딸을 두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중3 딸을 우리나라 학교에 이제 특례 입학을 시키려고 그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빠를 따라간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특례 입학 대상이 되지만 엄마를 따라서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는 특례 입학 대상이 안 된다. 규정이 그렇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양 국장이 굉장히 이제 이 딸을 특례 입학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 규정 때문에 마지막까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는 걸로 이때 이제 결정을 하죠. 이 닥터리 이현양 국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몬테레이 통번역대학원 여기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교수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이제 국무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갑니다. 요게 한 2년 정도 국무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프리랜서식으로 그때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한국에서 제안이 옵니다. 이화여대 통번역 대학원에서 좀 귀국해서 좀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한 5년 정도 여기서 이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또 제안이 오는 거죠.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국무부에서 전속 통역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09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국 국무부의 전속 통역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때는 그렇게 60여 명의 상근직 1000명의 통번역가를 계약직으로 둔 통역국의 책임자를 지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닥터리 그녀와 그녀의 팀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어감 또 강조점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이렇게 닥터리를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이 작년에 한미경제연구소 초청 대담
여기서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닥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때 같이 이제 일기 때죠.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같이 만나고 했을 때 그때 통번역하는 일을 맡았던 것, 그것과 관련해서 참으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었다라고 회고를 하면서 수십 년간의 단절이 이렇게 큰 남북 간의 언어 차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소감을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이제 자신의 지론이 현장에서 통역한 일은 현장이 끝나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 이것이 자신의 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통역할 때 기분이 어땠어? 어떤 느낌을 받았어?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하면 그건 그때 일로 그냥 끝났다라는 거죠. 네, 더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다. 이렇게 자신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다국적 회사에 다녔는데 이현양 국장이 막 열심히 대학원도 다니고 이런저런 통번역 일도 하고 미국에서도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왜 집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고생하느냐, 남편은 뭐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어디 가서 내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도 다국적 회사에 다녔는데 잘못하면은 괜히 또 배우자 부인 고생시킨다고 얘기를 할까 봐서 어디 가서 남편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남편이 했다라고 하네요. 이 닥터리 이현양 국장의 통역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통역은 뉘앙스와 저의 밑에 깔린 진짜 뜻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가감 없이 직역에 가깝게 통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을 줄 때 내용물보다는 어떤 상자에 어떤 포장으로 담겼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것과 통번역이 비슷한 어떤 그러한 맥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은 임폴탄트 또 크리티컬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 크리티컬이든 임폴탄트든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교적인 통역에서는 그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임폴탄트 하면 그냥 중요하다 이런 정도인데 크리티컬이라는 용어를 상대가 쓰면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맥락을 읽고 통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을 각각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인상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막 받고 이 닥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평이 좋지 않은 정상이라도 직접 만나면 그 사람이 다 저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마다 빛깔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고 있는 이 한국계 미국인 이 닥터리 이연양 국무부 통역국장. 결혼 전에는 이란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국제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경험의 유일한 경험이고 결혼 후에는 남편 유학 갈 때 따라가서 미국서 2년 살은 거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부로 살다가 33살 때부터 통번역 대학원 가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몬테레이 대학원 가게 되고 또 국무부까지 연결되는 이 연결 흐름 이게 참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쉽지 않은 길인데 전업주부로 있다가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좀 화제의 인물로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옆에 정상회담 때마다 늘 있는 익숙한 얼굴의 여인 이연양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 닥터 리에 대해서 두 번째 테마로 말씀드렸습니다.